군 위병소 앞 소박한 차림의 아주머니가 줄을 서 있다. 아주머니, 연회객 줄로 가세요. 병사의 무심한 한마디. 하지만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번진다. 저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설마 고위 장성? 잠시 후 꺼내든 신분증 한 장. 대한민국 육군 3스타 장군. 그 순간 얼어붙은 위병소, 그리고 이어지는 폭풍 같은 소문. 저건 겸손이야? 아니면 권력 흔들기 쇼맨십이야?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장. 그리고 그녀가 드러낸 단 한마디. 나는 장군이기 전에 한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과연 그녀가 감춘 진실은 무엇일까? 왜 군 내부는 그녀를 둘러싸고 흔들리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뒤집은 반전은 무엇이었을까?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어느 군부대 위병소 앞입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면회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부대 입구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 중년의 부부들, 그리고 자식을 보러 온 부모들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마음을 품고 줄을 서 있었죠. 그 사이로 한 아주머니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수수한 남색 바람막이를 걸치고 작은 검정 핸드백을 옆구리에 끼고서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선희, 올해 58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시골 아주머니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은빛이 비치고 있었죠. 선희는 사람들 뒤로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자가 연인에게 보낼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선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예전의 자신 같아서였을까요? 저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선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5살 갓 임관한 소위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가을이었죠. 첫 부임지에서 만난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아직도 지갑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지금의 선희와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꿈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부대 정문 옆 초소에서는 병사 하나가 졸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젯밤 당직을 섰나 봅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민준이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벌써 입대한 지 8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엄마는 장군님이니까 면회 올 필요 없어요.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 민준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선희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장군이기 전에 그냥 엄마일 뿐인데 민준이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아니, 알면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죠. 생일날이면 꼭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생일 케이크를 원했는데 민준이만큼은 엄마가 끓인 미역국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까? 선희는 보온병을 가슴에 꼭 안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왔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계급장도 별도 그 무엇도 필요 없는 그냥 민준이의 엄마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면회객들의 모습이 다양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손자를 보러 온 듯 큰 보따리를 들고 계셨고 젊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용돈을 세어보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선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냥 어머니로서 온다. 선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육군 중장 이선희가 아니라 그냥 민준이 엄마로서 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계급이나 지위 같은 건 잠시 내려두고 엄마라는 이름만으로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디선가 민준이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텐데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군인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한결 단단해져 있었거든요. 면회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나와서 면회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민간인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군 신분증이 아닌 일반 주민등록증 말입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평범한 시민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때 선희의 뒤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면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네요. 우리 아들도 저런 나이가 되면 젊은 아버지가 아내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새삼 시간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이 되어 군복을 입고 있다니 말입니다. 선희는 다시 한번 보온병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선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이를 향한 사랑이었죠. 그 사랑만큼은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지위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선희의 남색 바람막이가 살랑거렸고 그녀는 그 바람에 몸을 맡기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면회줄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선희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병사가 선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새파란 이등병 계급장을 단 어린 병사였죠. 아마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면회객 줄 저쪽으로 가세요. 병사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결코 무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적인 말투였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선희의 가슴 한쪽에서 묘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라. 선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선희는 58살의 평범한 아주머니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장군님, 각하, 예하는 호칭에만 익숙해져 있던 선희에게는 어딘지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저 아들을 보러 온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부대 안쪽에서 영관급 장교 한 명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중년의 남성이었죠. 그는 위병소로 향하다가 우연히 면회객 줄에 서 있는 선희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대령의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런 평범한 차림의 아주머니를 어디서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대령은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선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죠.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는데. 병장, 잠깐. 대령이 위병소 근무 병사를 불렀습니다. 병사는 깜짝 놀라며 경례를 붙였죠. 예, 대령님. 저기 면회객줄에 계신 분. 저분 낯이 익은데. 대령은 선의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로만 보였거든요. 글쎄요, 대령님. 그냥 면회 오신 가족분 같은데요. 병사의 대답에 대령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뉴스에서였나? 아니면 공식 석상에서였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온병을 어루만지며 민준이를 만날 생각에 잠겨 있었죠. 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선희의 뒤에 서 있던 중년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앞에 계신 아주머니 좀 봐요. 참 단정하게 차려입으셨네요. 그러게요. 아드님이 정말 효자일 것 같아요. 저렇게 정성스럽게 면회를 오시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선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을 평범한 어머니로 봐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죠. 사실 선희가 바라던 것도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특별한 대우나 관심이 아니라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로 인정받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대령은 여전히 선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실마리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서 몰래 검색을 해보기도 했지만 역시 확실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텔레비전에서 본 건가? 대령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인 같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자세나 걸음걸이에서 풍기는 묘한 카리스마 같은 게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만의 시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의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처음 혼자서 걸음마를 뗐을 때, 유치원에서 그린 엄마 그림을 들고 와서 자랑하던 때,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에서 1등을 했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이 지금 이 시간만큼이나 소중했습니다. 비록 군인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아들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선희는 최선을 다해 어머니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임박해지자 사람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모두들 가져온 선물이나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머리를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죠. 작은 거울을 꺼내서 얼굴을 살펴보고 머리카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런 선희의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들 앞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순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편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령뿐만 아니라 이제는 몇몇 부사관들도 선희를 주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분인 건 아닐까? 한 부사관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고개를 저었죠. 설마요. 그냥 평범한 어머니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작은 의심의 씨앗들이 하나둘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만큼은 공유하고 있었죠. 선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준이와의 만남이 좋은 시간이 되기를, 아들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드디어 면회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죠.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면회객들이 하나둘씩 위병소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의 차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앞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며 선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할머니의 마음이 자신과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선희 뒤에 서 있던 면회객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뭔가 궁금한 게 있는 듯 휴대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 남성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화면과 선희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죠.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남성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여보, 저 앞에 계신 아주머니 말인데, 혹시 뉴스에서 본 것 같지 않아? 아내도 덩달아 선희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로만 보였거든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드님 면회 오신 것 같은데. 하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거, 혹시? 남성이 뭔가를 발견한 듯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답답해하며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뭔데 그래? 뭘 찾은 거야? 여보, 이거 봐. 작년에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여성 장성 승진 관련 기사야. 남성이 휴대폰 화면을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어머, 정말? 그럼 저분이? 두 사람의 속삭임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의 귀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죠. 뭐라고? 장성이라고? 혹시 군 고위 장성 아니야? 아니겠지. 저렇게 수수한데.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남다르긴 해. 순식간에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선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점점 더 주의 깊게 관찰하는 눈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선희는 이런 변화를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자신을 향한 시선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은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분 정말 장군님 맞는 것 같은데? 어머, 그럼 우리가 지금 진짜 장군님과 같은 줄에 서 있는 거야? 근데 왜 저렇게 줄을 서고 계실까? 따로 절차가 있을 텐데. 사람들의 호기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선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알 것 같기도 했고, 모르는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이 바라던 평범한 면회가 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병사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면회객들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병사는 고개를 들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까 그 아주머니네. 병사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평범한 면회객 같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바로 그때
앞서 선의를 주시하고 있던 대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고 뭔가 일이 있나 싶어서 온 것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대령이 위병소 근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병사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면회객분들이 저기 계신 아주머니 때문에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데 대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 같았어요. 그는 다시 한번 선의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속에서도 느껴지는 특별한 기품, 고든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풍기는 카리스마. 분명히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대령은 자신의 추측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큰 신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선의는 이제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아들만 만나고 가면 되는 거야. 선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해진 건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과 확실히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위병소 주변에 있던 다른 군인들도 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의는 보온병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이를 위해 준비한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빨리 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상황은 그녀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선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위병소 근무 병사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죠.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선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선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2개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나는 일반 주민등록증,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군 신분증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평범한 어머니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기에 주민등록증을 가져왔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내밀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위병소 근무 병사도 뭔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병사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저편에서 지켜보고 있던 대령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위병소 주변으로는 다른 부사관들과 간부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의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선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고 거짓으로 둘러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선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지갑에서 나온 신분증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위병소 근무 병사가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병사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육군 중장 이선희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쓰리스타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중장님, 대령이 깜짝 놀라며 급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죠. 순식간에 위병소 앞이 경례하는 군인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위병소 근무 병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중장님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떠올랐거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병사가 부들부들 떨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선희는 그런 병사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몰랐으니까요. 선희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죠. 면회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장군님이셨네. 세상에 쓰리스타와 같은 줄에 서다니. 그런데 왜 줄을 서고 계셨을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경외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위병소 소대장이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부하 병사가 중장님께 실례를 범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중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소대장도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선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평범한 면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면회 온 어머니일 뿐이니까요. 선희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부대 안에서도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중장님이 면회객 줄에 서 계셨다고? 왜 미리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아, 아드님이 우리 부대에 계시는구나. 부대 안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중장급 인사가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반 면회객처럼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선희는 이런 소동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부대 안쪽에서 한 명의 젊은 병사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바로 선희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어머니, 민준이 선희를 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를 보고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걸까요? 민준아. 선희가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도 아들을 보는 순간만큼은 그냥 평범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주목받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부대 안에서는 그냥 평범한 병사 중 하나였는데 갑자기 중장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해, 민준아. 그냥 조용히 면회하려고 했는데. 선희가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죠. 주변에서는 여전히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군인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선희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평범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육군 중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따라다니는 것이었죠. 병사 속마음 내가 방금 3스타를 면회객줄로 보냈다고? 이거 완전 큰일 났네. 위병소 근무 병사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서 말입니다. 이렇게 선의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그녀가 바라던 평범한 면회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장은 허겁지겁 경례를 붙이며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중장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중장님. 사전에 연락을 주셨다면 마땅히 영접을 했을 텐데. 소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바로 이런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나도 오늘은 그냥 한 어머니니까요. 선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계급장도 별도 그 어떤 권위도 내려놓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대부분의 면회객들은 경외감을 표했지만 일부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몇몇 장교들의 시선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편에서 지켜보던 한 소령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현장에서 겸손 떠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얼마나 권력을 휘두를지 누가 알아? 맞아. 중장급이 사전 연락도 없이 오는 게 정상인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부대 시찰하러 온 건 아닐까? 면회는 핑계고. 그들의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선의의 행동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선들이었죠.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생긴 의심과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감각이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러 왔는데 왜 사람들은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권력이나 정치적 계산 같은 건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면회실로 가실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도 어딘지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선희는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민준이도 이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동안 부대에서는 그냥 평범한 병사 중 하나였는데 갑자기 중장님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원하지 않는 관심을 받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면회실로 향하는 길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이 급히 경례를 붙였고 간부들은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이런 상황이 자연스러웠을 텐데 오늘만큼은 모든 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선희가 바라던 것은 정반대였거든요. 면회실에 도착했을 때 다른 면회객들도 선희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장님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신기하고 어색했을 거예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준이 구석진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고른 것 같았어요. 아들도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가져온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미역국이 아직 따뜻했죠. 민준아, 미역국 끓여왔어. 내가 좋아하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마워했지만 목소리가 어딘지 딱딱했습니다. 평소의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달랐어요. 민준아, 혹시 부담스러워?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중장님, 사실 좀 그래요. 왜 굳이 줄에 서셨어요? 그냥 말만 하시면 다 해결되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선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민준아, 엄마는 그냥, 어머니, 부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요. 왜 중장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민준이의 말에 선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전해져 왔거든요. 그때 면회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중장님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그냥 어머니 마음이었을까? 선희는 이런 속삭임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이렇게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거든요. 민준이도 그런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자신까지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죠. 어머니,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아들의 말에 선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이해해주길 바랐던 아들마저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엄마는 정말 그냥 너를 보고 싶어서.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중장님이시잖아요. 민준이의 말이 선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에게도 자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중장으로 보였던 것일까요? 선희는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보다 인간의 얼굴을 잃지 말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평범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아들마저도 말입니다. 면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선희와 민준이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서로가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의심들, 그리고 추측들이 오가고 있었죠. 이렇게 선희가 바라던 평범한 면회는 점점 더 복잡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선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부대를 떠났습니다. 민준이와의 만남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들의 어색한 반응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선희가 부대를 떠난 후에도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이 일이 화제거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중장님이 면회객줄에 서셨다고? 정말 이상하지 않아?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부대를 몰래 점검하러 온 건 아닐까? 병사들과 간부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선희의 행동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몇몇 고참 장교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대령 한 명이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중장급이 사전 연락도 없이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분명히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맞아. 겸손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건 아닐까? 아니면 부대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건지도 몰라. 요즘 상부에서 하급 부대 점검을 많이 하잖아. 이런 의심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선의의 순수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해석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공식적인 회의까지 열렸거든요. 선의의 방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장님의 방문이 단순한 면회였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오신 것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해요. 혹시 우리 부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직접 오신 건 아닐까요?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선의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한편 민준이도 부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료 병사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야, 민준아. 내 어머니 정말 중장님이야? 왜 미리 말 안 했어? 우리 몰랐잖아. 중장님 아들이면 특혜 받는 거 없어? 다음에 또 오실 거야? 미리 좀 알려줘. 민준이는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병사 중 하나였는데 갑자기 중장님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린 것이었죠. 더욱이 일부 선임들은 민준이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행동이 좀 다르긴 하더라. 역시 장군 집 아들이라 그런가? 조심해서 대해야겠어. 잘못하면 어머니한테 일러 바칠지도 몰라. 이런 변화된 시선들이 민준이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군 생활이 복잡해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간부 회의에서 익명의 문건이 공개된 것이었죠. 중장 이선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제보.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건의 내용은 더욱 심각했어요. 해당 인물이 권위를 의도적으로 흔들어 부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부대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문건을 읽은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익명의 제보였지만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거든요. 이거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중장님에 대한 내용이라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이 부대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제보를 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3스타 장군, 쇼맨십 논란, 육군 중장, 부대 질서 흔들기 의혹, 고위 장성의 부적절한 행동, 파장 1호. 기사들은 선의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식의 논조였죠. 선의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이렇게 왜곡되어 보도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선의는 관사에서 혼자 기사들을 읽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더욱이 군 내부에서까지 의심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복무해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의혹의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봤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도 이런 상황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면회가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민준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하고. 어머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 일이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군 내부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선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좌절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언론의 집중 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기사였던 것이 하루 만에 주요 언론사들로 퍼져나갔거든요. 각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선희의 행동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중장 이선희, 권위의식 논란, 고위 장성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군 기강 해이 우려, 쓰리스타 장군의 퍼포먼스인가, 진정성인가. 선희는 관사에서 하나하나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한 기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가 쓴 칼럼이었는데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었어요. 이선희 중장의 계산된 겸손, 정치적 야망의 신호탄인가. 칼럼은 선희의 행동을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차기 합참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중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었죠. 고위 장성이 일반 면회객처럼 행동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겸손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선희는 이 부분을 읽으며 기가 막혔습니다. 정치적 야망이라니. 자신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아들을 보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중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국방부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선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통화가 끝난 후 선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의 군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2등 소위로 임관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25살 갓 임관한 소위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여자가 군인이 될 수 있겠냐는 조롱과 의심을 받았죠. 너 같은 여자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군대는 남자들 세상이야. 빨리 포기하고 나가. 여자 장교? 그냥 시간 때우다가 결혼하겠지.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했습니다. 체력도 기를 쓰고 키웠고 전술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죠.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는 동안에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민준이를 임신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임신한 여자 장교가 무슨 군인이야?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어. 아이 키우면서 군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선희는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서 미안한 마음도 많았죠. 대령이 되고 준장이 되고 소장을 거쳐 중장까지 오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선희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왜 이렇게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 출석하는 길은 참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당당하게 걸어갔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국방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 인사 담당 장군, 그리고 몇 명의 참모들이었죠. 이선희 중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찰관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도 오늘은 공식적인 톤이었어요. 중장님의 최근 행동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질문들은 예상했던 것들이었어요. 왜 사전 연락 없이 부대를 방문하셨습니까? 일반 면회객처럼 행동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행동이 군 기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셨습니까? 선희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들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평범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조사관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희의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중장님, 하지만 고위 장성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하셨습니까? 질문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선희는 자신이 피고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조사가 끝난 후 선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중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조사는 어땠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선희를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서도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렸거든요. 언론사에서 걸어오는 인터뷰 요청 전화들이었어요. 선희는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부대에서도 난리예요. 기자들이 와서 저한테도 질문하려고 해요. 선희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들까지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한 것이 미안했거든요.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선희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주요 뉴스 중 하나가 자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육군 중장 이선희 씨의 부적절한 행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 조사에 출석한 이 중장은 뉴스를 보며 선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30년 군 생활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억울했어요. 그날 밤 선희는 홀로 관사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서 있었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지만 선희의 마음은 더욱 어두웠어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선희는 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오해와 악의적 해석의 결과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상황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 국방부의 조사, 그리고 군 내부의 의심, 모든 것이 선희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선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의도된 계획인 걸까요? 자신을 제거하려는 누군가의 음모일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헷갈렸어요. 그날 밤 선희는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홀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선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관사의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30여 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일어나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앨범들이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25살의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2등 소위 계급장을 달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임관식 날이었죠. 그때는 정말 순수했지. 선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편견들을 모두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첫 부임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지금 국방부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대령, 이제는 장군이 되었겠지. 사진 속 김대령을 보며 선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선희의 동기였지만 지금은 자신을 조사하는 팀에 있을 거였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중2 시절 첫 번째 작전에 참여했던 때의 사진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새롭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당시 상관이었던 대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 말을 증명해 보이려고 더욱 열심히 했었죠.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고 체력 단련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대위 시절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결혼을 하고 민준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배가 불러온 상태에서도 근무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자 장교가 무슨 군인이야? 그때도 비슷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선희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민준이는 아빠 품에서 엄마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선희는 작전 회의 중이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와서 잠시 나갔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준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아들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더 많았거든요. 소령 시절의 사진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쁜 시기였어요. 진급을 위한 경쟁도 치열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압박도 컸습니다. 선희야,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애도 크고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그만두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것 같았거든요. 중령, 대령을 거쳐 준장이 되었을 때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별을 달던 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도 주변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여자 준장이라 정치적으로 밀어준 게 아닐까? 실력보다는 성별 때문에 진급한 거 아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선희는 더욱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소장이 되고 중장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정치적인 고려사항들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군인이 아니라 정치인 같아. 어느 날 민준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민준이는
어머니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꼈던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선희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중장 승진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3스타를 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뭔가 어색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선희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과 멀어진 걸까요? 언제부터 자연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린 걸까요? 앨범을 덮고 선희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날줄에 섰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정말 아들을 보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봐도 답은 같았습니다. 정말 민준이를 보고 싶었고 평범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것이 전부였어요. 그럼 왜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지위 때문일 거였어요. 중장이라는 계급이 주는 무게감,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와 편견들 말입니다. 선희는 자신의 군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계급이 높아질수록 그런 순수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고위직이 되면서 정치적 고려사항들이 많아졌고 매사에 신중해야 했어요. 한 번의 실수나 부주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어쩌면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선희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자책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갔을 뿐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때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선희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선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희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엄마에게는 그냥 내 딸이야. 그 말이 지금 와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신이 어떤 계급이든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도 민준이에게는 그냥 엄마이고 싶었는데 선희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민준이에게는 중장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 기억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조차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도 자신을 중장으로 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선희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쇼를 한 게 아니다. 단지 한 어머니였을 뿐이다. 이것이 선희의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계산이나 의도도 없었어요.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항상 의미가 부여되고 해석되고 평가받았어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밤이 더욱 깊어가고 있었지만 선희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많은 생각과 결심이 필요했거든요. 이 시련을 통해 선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며칠 후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청문회가 열린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에도 공개되는 자리였어요. 선희는 이제 정말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청문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 간부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선희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메모를 준비했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청문회는 국방부 차관이 주재했습니다. 그는 선희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표정이 딱딱했어요. 이선희 중장님,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차관의 말로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선희가 부대를 방문했던 그날의 상황들이 하나하나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희가 발언할 차례가 왔습니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23살 된 제 아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로서 아들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민간인 옷을 입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만큼은 중장이 아니라 그냥 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면회객줄에 선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선희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나라를 위해 복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놓쳤어요. 아들이 첫걸음말을 뗄 때도, 첫말을 할 때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군인으로서의 의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청문회장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군인 가족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정말 평범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고 다른 어머니들처럼 줄을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떨어졌어요. 중장님, 하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연락 없이 부대를 방문하신 것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선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사전 연락을 했다면 더 적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제가 원했던 평범한 면회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그날 중장이 아니라 어머니였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장님의 행동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중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약간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치적 의도라니요.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면 이렇게 큰 논란이 될 행동을 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순수하게 아들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선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장님께서는 이번 일로 인해 군 기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기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의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군 기강이란 형식적인 절차나 권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군 기강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선의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그날 위병소에서 저를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젊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나중에 제 정체를 알고 크게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병사에게 고마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를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줬거든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선의의 말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급과 지위를 벗어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문회장 뒤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일어섰어요. 바로 그날 위병소에서 근무했던 그 젊은 병사였습니다. 저는 그날 위병소에서 근무했던 이병 김민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왜 갑자기 병사가 나타난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민수 이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해 보였어요. 그날 중장님께서 정말 평범한 어머니처럼 줄을 서고 계셨습니다. 전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면회객분들을 배려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수 이병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중장님을 몰라 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중장님께서는 저희를 전혀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당황해서 실수를 했는데도 따뜻하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 증언에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나온 수사관이 청문회장에 들어왔어요. 그는 중요한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된 문건들을 추적한 결과 이것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특정 인물이 이선희 중장을 음해하기 위해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다는 것일까요? 조작한 인물은 이미 구속되었으며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이선희 중장에 대한 모든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발표와 함께 청문회장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고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선의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음모의 희생양이었던 것일까요? 차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선희 중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중장님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은 뜨거운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선의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나려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음모는 산산이 부서졌고 선의의 진심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더니 어느새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계절이 바뀌는 만큼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밝혀진 후 사회 전체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선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해명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군대 내부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선의가 면회를 갔던 그 부대는 이제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위병소 앞에는 작은 안내판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모든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 문구는 선희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계급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면회객을 동등하게 대하자는 의미였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면회객 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부모들, 연인들.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습니다.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죠. 특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장병들이 먼저 나서서 면회객들을 배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온 할머니가 있으면 의자를 가져다 드리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에게는 우선순위를 양보해 드렸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이쪽이 더 따뜻해요. 아기가 있으시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이야기가 가져온 변화였죠.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김민수 이병도 이제는 상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 이후로 그는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청문회에서 용기 있게 증언한 것이 인정받아 모범 병사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상병님, 오늘도 면회객이 많네요. 후임이 김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면회객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응, 좋은 일이지. 모두 가족을 보러 온 분들이니까. 김민수는 이제 면회객 한 분 한 분을 더욱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날 선희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거든요. 진정한 존중이란 겉모습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편 선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육군 중장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날의 일 이후로 선희는 부하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계급의 위계 질서는 유지하되 인간적인 소통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거든요. 장군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한 참모가 선희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딱딱한 업무 보고로 끝났을 텐데 요즘은 조금 달랐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가족들은 어떠세요? 선희가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부하들의 개인적인 상황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부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선희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민준이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날의 일 이후로 민준이는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면회 오실 거죠? 이제는 민준이가 먼저 면회를 요청하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미리 연락할게. 선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적절한 절차를 지키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며칠 후 선희는 다시 그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연락을 했지만 특별한 대우는 요청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면회객들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선희를 정중히 맞이했지만 그녀의 요청대로 과도한 의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다른 면회객들과 함께 줄을 서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대기실에서 차분히 기다렸어요. 민준이와의 만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연스러운 모자 관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번에 가져오신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내가 좋아해서 기뻐. 어머니, 제가 전에 너무 경직되어 있었죠? 죄송해요. 아니야, 민준아. 엄마가 너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거든요.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겸손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한 대기업 CEO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고, 한 정치인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모두 선의의 영향만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이선희 효과, 사회 전반의 겸손 바람, 고위층의 인간적 소통, 새로운 리더십 트렌드, 계급을 넘어선 진정한 소통의 가치,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적 일화를 넘어서 사회 변화의 상징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몇 달 후 선희는 다시 한번 그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부대 시찰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대원들이 선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친근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경직된 경계심이나 형식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군님, 부대 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대장이 말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어요. 부대를 둘러보는 동안 선희는 많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고 간부들과 병사들 사이의 소통도 원활해 보였어요. 특히 위병소 앞에 붙어 있는 그 안내판을 다시 보았을 때 선희의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모든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 문구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추가 설명이 있었어요. 계급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면회객을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소중히 보살피겠습니다. 선희는 이 글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시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선희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처럼 새로운 시대도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멀리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장군의 무게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함과 시대의 치유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부대는 모범 부대로 알려지게 되었고 다른 부대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위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인간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희에게는 여전히 중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책임을 더욱 인간적인 방식으로 전화갈 수 있게 되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고 세상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